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시작기 조립 중인 KFX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넘기며 1010만 곡 끝에 여기까지 왔다. 전투기를 만들 변변한 기술도 없거니와 개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 최신 전투기를 사서 운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무시 못할 정도로 목청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이 되기 전에 어떤 수준이었나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하다. 힘들게 크릴룸 짓고 그 비싸다는 정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사들이고 원자재에다 공정 개발까지 그 개발 비용이 어디 한두 푼이었을까. 당연히 반대파들도 있었으나 국내 그룹 총수들은 투자를 결정했고 보기 좋게 세계 1, 2위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성공 스토리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 측인 공군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KFX는 그렇게 한 곱이 두 곱이 아슬아슬하게 흘러왔다. 돈자가 보는 현재까지의 개발 과정 중 최고의 하이라이트 포인트는 미국이 4대 기술 이전을 거부한 때라고 생각한다. 대당 1,500억 원을 호가하는 F-35를 한국에 팔아보려고 미국 록히드 마틴사는 이사 레이더, 다기능위성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RF 제머,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대 기술을 한국에 지원하기로 하여 우리는 F-35를 거금을 들여 수십 대 구매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강력한 동맹국간이 서로 피를 흘려가며 전우회로 다져졌다는 혈맹국이 전투기 개발하는데 미국은 꽤나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이다. 미국 의회에서 록히드 마틴사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4대 기술의 이전을 금지시켜버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기술 자체가 없었기에 부품을 들여와 조립이라도 해보겠다는 의지였는데 아예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사레이더만 해도 미국이 절대 팔지 않는 전투기인 F-22에 들어있는데 동시에 수백 개 목표물을 탐지 추격하는 장비로 기존의 기계식 데이터와는 너무나도 성능 차이가 커서 KFX에는 대체 불가품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가진 거라곤 맨주먹이 우수한 머리밖에 없는 대한민국에게 B플랜으로 진행하던 국산 이사레이더가 개발을 막 끝내고 성능 테스트 결과 아주 양호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낭보가 날아왔다. 불과 한두 달 전 이야기다. 그리하여 KFX는 국산 이사레이더를 장착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최고 성능 전투기를 계속 내놓는 국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전투기 사업은 대단한 모험 속에서 진행되는 중이다. 일단 F-35 스텔스기 도입으로 한껏 눈이 높아진 KFX 반대론자에게는 스텔스 성능이 부족한 것 하나만으로도 KFX는 공격의 대상으로 안성맞춤이다. 적이 레이더에 감지되는 4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느라 10여조 원을 쏟아붓느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스텔스 성능만 빼면 나무랄 게 없는 전투기이며 블럭2와 블럭3을 거쳐 개발 보완으로 진정한 스텔스기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개발자의 입장이며 당연히 그래야만 우리 공군에서도 마음 놓고 연공을 수호할 것이다. 이 와중에 미국은 F-35 판매 가격을 절반으로 낮췄다. 대한민국의 KFX 개발을 은연중에 방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T-50, TA-50, FA-50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개발을 하는데 옆에서 훈수 좀 도와주는데 한국 개발자들에 의해 명품 훈련기가 나와버린 것이다. 거기다 알아서 경공격기에 이어 경전투기로까지 척척 변경해내는 것을 보았다. 그냥 놔두면 대한민국에 전투기를 못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낼 것이라 눈치챈 것이다. 그러니 4대 부품 기술 제공을 거부하고 F-22 바로 아래급인 F-35는 서심수듯 반값에 팔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걸 기회로 국내 KFX 사업 반대론자들은 더욱 목청을 높이는 것이다. 하다못해 어떤 밀리터리 분야 유튜버는 국산 이사레이더의 성능이 형편없는 쓰레기라고 근거 없는 비난까지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갈수록 첨단화되는 전투기는 진입 장벽이 무척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대로 시장에 들어갈 기회가 온 만큼 대한민국은 막차를 탄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지금 포기하면 전투기 분야는 영원히 미국에게 종속된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성능도 다 못 내고 정비할 때마다 돈만 쥐어주는 그런 비싼 고철은 백날 천날 사모아봐야 낭비다. 그러므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능을 내려고 개발자를 윽박지르고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자. 초독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블럭2, 블럭3까지 마무리 짓는다면 대한민국은 4세대도 아닌 역사적인 명품 5세대 전투기 출국이 될 것이다. 전자 생전에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KFX에 자극받은 옆나라 일본이 다시 점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은근히 부러워하며 들이댈 정도니 우리는 물론 주변국들도 KFX 사업에 관심이 크다 하겠다. 개발자분들 부디 성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제발 항공모함 7만 톤급 KFX 프랑모로 가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정부가 3만 톤급 경항모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발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항모는 조기 경보기를 싣을 수 없어서 단독 원양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조기 경보기가 지상에서 떠서 항모 주변을 날아야 하는데 그러면 독도 상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죠. 사실상 항모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실을 수 있는 게 12척의 F-35B인데 제공을 위해서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어서 적지휘구를 폭격하기도 힘듭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단독으로 원양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미 해군과 연합작전도 힘들고 자체 제공 능력도 부족하고 적지휘구 폭격도 부족하죠. 정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전력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항모가 국가치 표적이다 보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잠수함과 이지스함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오히려 전력 상승이 아니라 전력 하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격도 배 비용만 2조, 배에 들어가는 무장 1조 정도, F-35B 20대 3조 이상. 이러면 6조 정도이고 유지비는 F-35이고 수직 이착륙기라서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요즘 레이시 옹사이 최신 이지스함 레이더는 F-35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한테 팔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형 이지스함에 레이시 옹사이 신형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7만 톤급 프랑모로 가야 합니다. 가격은 5.4조입니다. 함재기는 32에서 40대의 조기 경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재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인 KFX를 개량해서 넣는 겁니다. 프랑모는 캐터필터가 달려서 수직이 착륙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KFX를 좀 개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싸지고 도입 비용도 3만 톤급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레이시온 이지스함과 KFX 프랑모가 있으면 독도에서 일본과 대치했을 때 F-35B를 운용하는 일본 경항모 내척을 모두 격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F-35B는 이지스 레이더에 걸리고 우리는 조기 경보기가 있어서 적이 함대와 함재기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32대의 KFX는 F-35B보다는 비행 성능이 좋을 겁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8대 정도의 F-35C를 섞어서 편제해도 확실히 제공을 장악할 수 있죠. 상대 함재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상대 함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보면 2.5조 정도의 초기 비용만 더 들이면 동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양으로 진출해서 어느 해역이든 작전할 수 함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지 비용도 적기 때문에 멀리 보면 결코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3만 톤급 F-35B로 가면 돈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실제 전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다시 생각하시고 7만 톤급 프랑모에 KFX 함재기 개량, 레이시 옹사이, 최신 이지스 레이더 도입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지스 레이더는 한화도 잘 만들고 있으니 레이시온만큼 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성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지금 결정이 앞으로 40년간 우리나라 해군력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40년간 독도나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